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하루 빼고는 장이 계속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죠. 월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좀 이렇게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그 화요일 날 오전에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찰나를 놓치셨다면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우셨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장중이 아니라서 좀 디테일하게 옆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우리 시청자님들 큰 틀에서 시장을 이렇게 좀 잘 잡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최대한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수익 내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명인의 복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 지금 현재 상태, 어이고. 자, 다시, 그림을 다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이게, 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현재 상태, 자, 21포인트 정도 빠졌죠. 1.0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2.18% 정도 하락하면서 굉장히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상당히 좀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이 173개,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215개 종목이 올라오고, 하락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676개 종목이 하락하고 1024개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서 양시장 합쳐서 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계좌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아 시장들 이런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마찬가지로 약 2.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시장 마찬가지였죠.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거기다가 우리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 쪽이 1,900억 정도 비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더 짓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크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시장의 위치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지난주 일주일 내내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금요일 날도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 그냥 바로 밀리는 모습. 거기다가 지난주 주말에 끝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 다우,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갭으로 하락 출발해서 약간의 반등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반등 시도는 한 11시 정도까지 이어지다가 그 중국 시장이 시작하고, 중국 시장 처음에는 약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죠. 이거 덜 빠지네? 반등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줬었는데, 그쪽 시장이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밀려서 그냥 쭉 횡보하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요거를 일봉으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차트를 보고 일봉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조금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함이죠. 자, 보시면요. 자, 오늘 전저점 부분, 여기가 종가 기준으로 전저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종가 기준으로 지금 붕괴시키는 모습이었어요. 다음은 이 선이죠. 이 라인. 자, 2030포인트대에 있는 전저점. 자, 이 부분을 조금 지지 여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만약에 붕괴를 시킨다면, 그렇죠. 전저점 2000포인트를 붕괴시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한번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죠. 먼저 코스닥 시장 분차트부터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일봉이 나오네요. 자, 분차트를 놓고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죠. 자, 지난주 일주일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마찬가지로 좀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 하면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동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낙폭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훨씬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일봉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약한 모습이죠. 자,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움직임이 자, 음선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좀 양선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또다시 음선을 그리면서 뭐 종가 기준으로는 전저점 역시 이걸 무너뜨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650포인트대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이 라인은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급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지금 장중에 지금 장 끝나고 보는 수급보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장중에도 항상 좀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짚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 장중에 수급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 시장의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였죠. 오늘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외국인들은 2,7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중에 처음에는 장 시장 무렵에는 뭐 약간 좀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이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프로그램 매도가 약 1,900억 정도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대부분이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랑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뭐 어떤 종목을 판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그냥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기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에 이쪽에 반등 나올 때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뭐 시장의 반등을 상당히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자, 다음은 저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오전에는요 조금 단타를 쳤던 것 같아요. 뭐 매도 매수 뭐 몇십억 정도 한 4, 5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4, 50억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했다가 그러다가 오후로 가면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좀 매도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뭐 한 2시 반 정도까지 매도폭을 조금 키우다가 그 이후로는 약간 소강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순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요. 뭐 2,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옵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쪽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외국인들 콜옵션 23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자, 기관 전체는 볼 필요가 없으신 거고요. 금융투자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금융투자가 49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 옵션 시장에서 불패 신화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죠. 자, 이쪽만 콜옵션 쪽만 보게 되면요. 저 외국인들 콜옵션 매수, 금융투자 콜옵션 매수. 자, 콜옵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옵션 시장에서 수급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풋옵션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옵션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외국인들이 좀 2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요거 장중에는 전부 다 2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장중에는 조금 매도였다가 매수로 바뀌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이 정도면 반등 나올 때 됐어. 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뭐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질 못하고 뭐 나스닥 선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이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늘리는 모습이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콜옵션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 풋옵션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변동성이 커질 거다.
위로든 아래로든 좀 크게 움직이길 원하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풋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로지 윗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콜옵션 매수는 윗방향, 풋옵션 매도는 옆으로 기거나 윗방향으로 가야 이 금융투자 쪽은 상당히 좋은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요거 오늘 포지션 말고 누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요. 자, 이 그림을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데요. 자, 뭐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되게 되니까 이제 만기 영향권 내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이 만기 날 같은 경우는 특히 만기 근처로 가면 갈수록 특히 또 만기 날 같은 경우는 이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콜옵션 쪽에서 전체 누적으로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114억 정도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89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자, 전일 90억에서 40억, 91억, 40억이었었는데 양 주체 다 상당히 좀 오늘 콜옵션 쪽에는 매수를 하면서 누적 포지션도 순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풋옵션 쪽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 쪽도 지금 아까 일별로 봤을 때하고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자, 사실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누적으로 계속 좀 샀다 팔았다 그런 모습이죠. 누적으로 조금 샀다 팔았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차익도 지금 좀 얻은 상태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 좀 내일 정도나 만기 근처에서 뭐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풋옵션도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콜옵션 쪽에서는 뭐 같은 편이 돼버린 거고요. 외국인하고 금융투자하고. 자, 근데 풋옵션 쪽에서는 적군이 돼버린 거죠. 이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싸웠을 경우에는 거의 뭐 90% 이상 확률로 금융투자 쪽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좀 시장은 지금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 옵션 포지션에서 보는 시장은 좀 반등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자. 자, 요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특징 업종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풍국주정이었죠. 1위 종목들 지난주 말에 주말 사이에요. 뭐 정부에서 이 수소차, 충전소 뭐 이런 거에다가 올해보다 한 660% 증가한 예산을 부과를 했습니다. 약 1,420억 정도 내년에 수소차 생태계를 위해서 좀 쓰기로 했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급등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의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그렇게 좋게만 보기가 힘듭니다. 뭐 그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모르겠는데요. 추세로 갖고 가기엔 상당히 좀 힘든데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있죠. 이 자회사가 수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자회사가 56% 정도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있어요. ADP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비상장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석유화학 업종들 뭐 이런 쪽에도 좀 공급이 될 거고요. 또 뭐 반도체 쪽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 생태계는 상당히 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수소차 부품 쪽들 이런 쪽들보다는 차라리 이 수소를 만드는 회사를 자회사로 둔 이 풍국주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내일 아침에도 좀 올라서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즘 잘못 쫓아갔을 때는 그냥 크게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자, 추가로 상승했을 때 쫓아가는 전략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때가 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풍국주정도 올해 초에도 이 수소차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을 때 많이 올랐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기회를 주죠. 그래서 쫓아가는 전략이 아니라 좀 조정 시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는 CS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그럴까 하고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실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자, 오늘은 특징 종목으로 인버스, 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2배짜리 자, 요걸 말씀드리겠는데 코드 번호는 252670번입니다. 코드 번호 252670번인데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지수가 올라가면 손실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손실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선물 지수죠. 자, 선물 지수가 상승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얼만큼? 지수의 2배 정도 수준. 자, 그래서 오늘 한 2.17% 정도 상승했는데요. 지금 선물 지수가 여기 보시면 약 1.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짜리니까 2.1% 정도 수익이 났죠. 지난달에 주가 폭락할 때 자, 그럴 때는 아주 완전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6,000원대에서 8,700원까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식 투자를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 인버스라는 상품이 없을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을 2000년부터 선물 옵션을 해왔으니까 지금 근 20년이 다 돼가네요. 그때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로지 선물이나 옵션 갖고 계좌를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ETF 상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남들 다 죽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이걸 이용하기에 따라서 시장만 내가 잘 읽을 수 있다라면요. 하락장에서도 요즘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요거는 ETF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따로 계좌를 개설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뭐 따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따로 계좌를 개설을 할 필요가 없으시고 거기 그냥 HTS 상에서 ETF 매매하는 거 신청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만 신청하시고 주식 매매하는 거 그것처럼 편안하게 뭐 돈 있는 것만큼 매수를 하거나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이게 선물 매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익 구조는. 그런데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증거금 갖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뭐 훨씬 레버리지는 훨씬 크죠. 자, 근데 요거는 그 지수만큼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매수했을 때 지수가 빠지면 그 지수의 선물 지수의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은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지금 불안한 요소들을 좀 내포하고 있죠. 자, 이번 주만 하더라도 11일 날 영국에서 브렉시트 찬반 투표가 있죠. 그리고 또 12일 날은 미중 무역 실무단들이 이 협상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리고 13일, 14일 같은 경우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기 총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그 전에 나온 얘기는 이 12월 달까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얘기를 한다라면요. 자, 뭐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뭐 어느 정도 그전부터 예고했던 거기 때문에 뭐 좋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에 실제로 이걸 인버스를 투자를 하셔갖고 굉장히 좀 수익을 크게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이번 주 주간 전망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시장의 위치 자체가요. 자, 보시면 지금 62평선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 22평선이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또다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이걸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22평선을 빨리 좀 이거를 회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뭐 여기서 좀 흔들리는 좀 저항받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ETF 쪽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자, 코스닥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시에는 우리, 조금, 이 추가 하락 시에는요, 이 주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옵션 시장 포지션을 보셨죠? 옵션 시장에서 이 금융투자 쪽이 푼 매도, 콜 매수 이렇게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예, 주가가 조금 아래로 흘러내렸을 경우에는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래소 쪽이 움직이면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게 움직일 거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도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결정적으로 뚫고 뭐 이렇게 가기 전까지는 약간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기 관련해서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 시에는 이 금융투자 쪽 시장 메이저들이 이 시장을 어느 정도 받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자, 올라왔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자, 이거는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다 비슷하게 예,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이렇게 배우시기보다는요, 사람들의 사는 거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좀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옛날에요. 우리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뭐 나락으로 추락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시기도 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번 주에는 좀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